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첫 화면부터 등기부등본, LTV 도대체 알아둘 수 없는 말들에 머리가 하얘지셨나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잘못하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20대 후반에 원룸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전용 면적이랑 공급 면적 차이도 몰라서 계약서 보다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는요, 딱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초보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기초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부동산 계약서 보는 것도 겁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등기부등본, 이거는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신분증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주소로 이사 다닐 때마다 쭉 추가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그 집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 집에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이와 같은 정보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살 때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다르네? 그러니까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말해요. 요즘에 허위 매물 많잖아요. 5억 원 아파트인데 3억 원 금매, 뭐 이런 거, 이런 허위 매물이 떠 있다는 거 잘 모르셨다면 주의하세요. 주로 물건을 올려놨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나 되게 싼 가격에 올라있는데 전화하면 없다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싼데 싶으면 의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진짜 가격이 나와서 속을 일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다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옆집이 3억에 팔았는데 나 혼자 5억에 팔거나 2억에 팔겠어요? 그런 일 없죠. 거기에 최근 실거래가나 올라와 있는 물건들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내가 눈탱이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은요,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릴 권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도 새 집주인이 여러분들을 내쫓을 수 없어요. 전세 살 때는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전세를 들고 나면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권리이고 내 보증금을 안 뺏기려고 전세권 설정을 주인 집이 해달라,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등기권리증,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의 졸업장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라는 증명서인데, 저 할 때 보면은 등기권리증이 쭉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내가 이만큼 졸업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대출이나 매매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집 제 건데요 라고 외쳐도 다들 네 이름 적혀있는 등기권리증이 없잖아. 물론 구청 가서 또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요, 통상은 한번 발급한 그 증을 매우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은 매매와 임대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감정가랑 매매가. 감정가는 전문가가 이 집은 5억 원쯤 되겠네요 라고 평가한 가격이고요. 매매가는 실제로 팔린 가격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정가는 최근의 통계를 통해서 KB은행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이지만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매매가는 그냥 오늘 거래된 진짜 금액인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헷갈리기 쉬운데 되게 간단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준 사람, 임차, 집을 빌리는 세입자. 그래서 임대해줄게, 임차 받아오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계약서 쓸 때 큰일은 안 나는데요, 조금 쪽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임대, 임차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십시오. 보증금은 계약할 때 먼저 내는 큰 돈, 그리고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에요. 원래는 전세가 크고, 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하는 보증금은 이보단 작은 돈을 내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증금을 높이는 게 이득일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 전세는 돈을 다 넣고 그냥 쭉 사는 건데요, 전세와 월세의 중간인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금액을 적게 넣고 월세 내는 매달 불입금을 줄이게 되는 계획으로 계약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전대차. 여러분들은 전대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으실 건데요, 전대차는 제가 임차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또 이 차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 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를 제가 집주인한테 임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에어비앤비로 하루나 이틀 정도 다른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고 제가 돈을 벌잖아요. 이게 에어비앤비의 구조입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받은 거를 또 빌려준다는 거를 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주인 허락 없이 전대차 하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락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할 때도 집주인한테 에어비앤비 한다고 허락받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전대를 할 때는 원 소유자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뭘 넣냐면, 집주인은 전대차에 동의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하죠.
공급 면적, 전용 면적 맨날 쓰는데 공급이 진짠가 전용이 진짠가. 제가 피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전용 면적은 여러분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피자의 크기고요. 공급 면적은 피자 박스까지 포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공급 면적이고요. 요만큼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럼 뭐가 내 걸까요? 전용 면적이 내 거예요. 84 전용 면적 아파트로 얘기를 들면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84제곱이 전용 면적 내 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공급 면적에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돼서 110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거는 전용 면적 84지만 공용 면적으로 같이 쓰는 면적이 110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면적은 복도, 계단 같은 공용 공간까지 포함된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임장. 이거는 직접 현장 가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이 집은 초등학교랑 가깝다더니 도로는 평지인데 막상 가보니까 언덕길이 있어서 애들 등교하기 힘들겠네. 이런 거를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임장을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로 끝낼 만한 방법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도 이외에도 등고선을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 임장을 굳이 안 다니셔도 할 방법들을 저는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으면 왠지 가서 이렇게 다 봐야 알 것 같잖아요. 우리 끈간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 동네 맛집도 가보고 그 동네 부동산도 가보고 그 동네 학교도 확인해보고 직접 걸어도 다녀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임장을 가시는 날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로 거의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원래는 그날 거기 사는 날입니다. 물론 수업 때 어떻게 하면 임장을 잘할 수 있는지를 세팅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장은 대부분 공부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확인하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지, 그냥 일단 가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서로가 민폐예요. 너무 그렇게 줄여보다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신청 과정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가점제, 추첨대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인천 13,000세대 대단지 34평에 저희 수강생이 4명이 추첨으로 당첨이 됐거든요. 왜 4명이 됐을까요? 머리를 썼죠. 띵킹 해야죠. 띵킹. 청약이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넣는 게 아니라요, 뭔가 사람들이 잘 안 넣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한번 당첨될 때마다 내 마음에는 덜덜덜해도 결과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의 레벨이 바뀝니다. 반드시 청약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 15가지 꼭 알아야 하는 기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만 잘 이해하셔도 계획서를 딱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당황할 일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출, 세금, 투자 용어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